드릴 때도 깡통으로 드릴 거예요. 드릴 때도 깡통으로 드릴 거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고. 그래서, 같은 파일에서 같이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웬만하면 데이터 수집하는 건 같이 해보시고, 이제 이렇게 다 있는데 하나씩 다 넣어줘야 되죠. 여기에 ISS 들고 오는데 이거 어디서 들고 오냐? 다트에서 들고 오죠. 다트에 가서, 그대로10. 어디서 들고 오는지는 얘기를 해드릴 거고, 어떻게 들고 오는지는 앞에 모델링 강의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기반해서 한번 작업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쭉 끌어가지고 이 끝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나씩 정리를 한 거다. 그래서 지금 어떤 것들을 들고 와야 되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재고 상태표, 고일선식계산서, 현금흐름표 데리고 오면 요거 세 개를 채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데이터를 먼저 모델에 좀 연결을 할게요. 어떻게 연결하냐? 똑같죠? 이렇게 들고 오는데 이게 그 단어마다 조금 달라요. 이거 밀리언 이거 어떻게 설정하냐 하면 일단 요거 먼저 설명하면 여기 가면 이렇게 하나 함수를 만들 수 있어요. 내가 변수를 사실 지정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밀리언에다 하면 이렇게 아예 위치를 지정해가지고 값을 계속 바꿀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공이 6개 1000의 제곱 이 밀리언이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처럼 이렇게 생겨요. 저는 이런 걸 항상 넣어놓기 때문에 이렇게 다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보면 얘가 n열이잖아요. 우리가 모델링 템플릿을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얘가 n열이면 21년 1분기가 n열이면 저는 요거에 다 맞잖아요. 여기 옆에 이렇게 다 하나씩 넣어서 가려두거든요. 이렇게 맞춰 놓으면 우리가 이렇게 수기로 데이터를 플러그인할 때 좀 편하다 하는 거. 이렇게 쭉 긁으면 다 그냥 이거 25년 이만큼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당장 옆에는 안 나오는데 들어가고 요거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19년에 갖다 놓으면 이렇게 잡힌다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져와줘요. 가져와주면 일단 YY 넣어야 되니까 매출은 음수가 나올 리가 없으니 웬만하면 음수가 나올 리가 없으니 이런 식으로 이제 별도 예외 처리 안 넣어주고 이렇게 작업을 해줍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면 매출은 끝났죠. 이거 복사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수식 붙여넣기를 하면 지금 여기에 판관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그냥 하나씩 고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약간 작업 노하우 같은 건데 컨트롤 H 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다 같은 로우 넘버거든요. 그 컬럼만 다 하고 이부터 다 잡아가지고 그냥 6번을 아까 매출원가 얼마니? 4열이죠. 그냥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4번. 그냥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채워주고 우리 GP는 5번이죠. 5번이고 얘는 15번. 그래서 넣어야 될 거는 다 넣어준다. 판관비 6번. 네. 5번이니까.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7번이죠. 7번. 7번. 네. 이렇게 해주고, 요 부분인데, 이거 7번 다 들어갔죠? 7번 다 들어갔고, 요 부분인데, 이거는, 이 기타, 이거 두 개가 가끔 순서가 바뀐 회사들이 있거든요. 뭐 어쨌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5개 들어가는 거 알고 있고, 여기에 에코티 프로필 에코디 메소드까지 들어가 있고, 그러면, 요거를 8번부터 해가지고, 넣어주면 되죠. 8번, 11번. 쭉 내리고, 여기는 부분 표시해주고. 똑같죠? 요거 해가지고, F에서 지금 14번. 요거, 이거 넷인컴 컴퍼니랑 이거는 지배주주 순이익, 요거는 총 순이익. 요거 한국 회사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잘 봐야 돼요. 지금 보면 당기 순이익은 요렇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구분이 안 돼 있는데 파트 들어가가지고 밑에 쭉 보면 자, 단기 순이익 기속이랑 총포괄 손익 있죠. 총포괄 손익은 안 보고 요거를 봐요. 요거. 숫자가 맞는 걸 찾습니다. 여기 아마 제가 굵은 표시 이미 해뒀을 거예요. 190에 190이죠. 그러면
요게 지배주주고 요게 단기순이익이다.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다 넣었으면 데이터 기반에서 그 퀵 애널리시스라고 아까 PPT에는 적혀 있는데 뭐가 특이한지 보는 거야. 뭐가 특이한지, 눈여겨볼 만한 지점이 무엇인지. 주식시장은 변화가 얼마나 크고 빠르게 일어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디서 확인을 하냐. 이렇게 숫자를 넣어놓고 봐야죠. 숫자를 넣어놓고 보고, 물론 이제 뉴스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건 이제 숫자로 나타나는 것도 있고 나타나지 않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그냥 이렇게 숫자랑 바깥에 있는 정성적인 정보들이랑 같이 뭐 순환하면서 어쨌건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하고 얘가 살만한지 안 살만한지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런 변화들을 이제 좀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이렇게 모델링 할 때 기초적인 정보들 다 넣어놨잖아요. 그러면 이런 숫자들을 좀 한번 봐야 돼요. 뭐가 좀 이상한가? 뭐가 좀 특이한가? 이미 사전 지식이 있으면 그걸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디펜스가 막 수출이 이렇게 수출이 성장이 막 이렇게 터지잖아요. 이것도 뭐 이렇게 좀 수식을 넣으면 좀 괜찮은데,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컬러 스케일을 또 넣는다 하면 이것도 좀 수정이 필요하게 나거든요. 뭐 영어로 맞춰가지고 보면 되게 진하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다 엄청 성장 크게 하는 거야. 지금 얘네 다 의미 없을 정도로, 그죠? 엄청 크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뭐 아웃라이어긴 하니까 퍼센타일 90%로 바꿔서 보면 이제 지금 여기가 미친 거죠. 이 빨간 데가 완전히 정신이 나갈 정도로 성장이 나오는 거죠. 에코플랜트도 꽤나 성장을 한 거다. 그렇게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냥 사업부별로 봤을 때는 이제 이것도 색깔을 넣어주면 좀 더 좋으니까. 이렇게. 이거를 중간에 넘버로 맞춰줘요. 외국 좀 없고. 지금 보면 디펜스가 난리가 났죠. 전반적으로. 연간으로 봐도 디펜스가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냐. 여기 매출 비중을 봐요. 쭉 증가하잖아요. 지금 디펜스 혼자 지금 30%였거든요. 21년에 이런 게. 근데 53%까지 올라가잖아요. 성장이 가파르니까 회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커지는 거죠. 디펜스가. 지금 보면 수출도 0%였잖아요. 36%까지 올라가요. 아까 저희 PPT에서 봤던 그런 게 이렇게 숫자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디펜스 추정을 할 거예요. 근데 수주가 앞으로 얼마가 나오냐. 그거는 저는 알 수 없는 영역인데, 그게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 어디가 강성이 높고 낮은 것 같다. 그 정도가 머릿속에 좀 많이 들어있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종목을 본인이 담당해서 계속 팔로우업을 하게 된다면 그런 게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어요. 그런 뉴스들도 계속 보게 돼 있고, 윗분들한테 보고도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숫자로 지금 모델에 내가 임의로 숫자를 넣을 수는 없잖아요. 아는 것만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숫자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바뀌냐를 알면 돼요. 그러려고 엑셀을 쓰는 거잖아요. 이 숫자 넣었을 때 숫자가 이렇게 되네, 이 숫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되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미래에 내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을 숫자로 나타내야 된다. 그러면 넣어보고 비현실적인가 넣어보고 컨센은 이렇게 숫자를 넣으니까 이렇게 나왔겠네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넣을 거는 뭐냐면 리포트 찾아보고 뉴스 찾아보고 달판매 공격 찾아보고 다트 좀 뒤져보고 그 다음에 블로그도 몇 개 좀 찾아보면 연간 생산 가능한 K2 캐파가 있구나 를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트에 있냐 하면 다트에 없었던 것 같아서 대수로 나오지 않아요. 보통 여기 생산 설비 가면 이렇게 실적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다 MH니까 매 나오잖아요. 몇 시간 하는지 이미 100%죠. 근데 이거로는 우리가 리포트를 봤을 때 여기는 막 몇 대가 나갔대, 언제, 몇 대가 나갔대, 앞으로 몇 대가 나갈 거래.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마켓에서 소통하는 언어랑 괴리가 있는 거예요. 마켓에서 소통하는 언어가 어디서 오는 건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어디서 오냐. 미래의 숫자는 리포트마다 좀 다르게 찍어놨어. 그러면 이거는 모르는구나. 회사에서 안 불러줬구나. 근데 옛날에 몇 대 나갔는지는 회사에서 불러줘. 그리고 이건 실적 발표 콜을 현대로템이 공개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애널리스트들만 듣는 것 같긴 한데 그거
컨콜로트로 공유를 해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아, 과거에 이렇게 나가는 거는 그때그때 분기에 몇 대 나갔다는 회사가 불러주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캐파부터 합시다. 우리 K2 전차니까. 일단 K2 전차 캐파가 있고, 캐파는 보통 몇 대 생산 가능하냐? 실제로 몇 대 생산했냐? 이거는 뭐 가동률 이렇게 쓰는데 그 숫자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대수로 얘기하는 거니까 하고 퍼센트하고 유틸라이제이션은 퍼센트니까 퍼센트로 넣어주고 지금 2024년 연말 기준으로 100대잖아요. 근데 몇 대가 나갔냐? 몇 대가 나갔냐? 뭐 100%인 것만 대충 알겠죠? 근데 앞으로도 100대냐 하면 증설 계획을 좀 찾아보면 여기에 생산 설비 제일 밑에 가보면 투자 계획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100만 원이면 이게 750억이 750억, 630억, 700억. 그래서 합계 2천억, 2,100억 정도 넣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정상인 상황이냐 하면 이게 요번에 올라간 거예요. 이런 거를 그래서 조금 타임 시리즈로 봐야 되거든요. 시계열로 봐야 돼. 이게 전분기죠. 내려가면 이거 2,100억이죠. 근데 24년 4분기에 있냐?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 2,100억이고 계속 틀리네. 그죠? 저도 이거 다 확인하고 왔는데 그죠? 이거 970억이잖아. 이때 얼마 안 한다고 했어요. 340억, 350억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거의 2배로 증액이 됐죠. 그러면 확실하게 증설한 게 맞아요. 확실하게 증설한 게 맞고 리포트를 보더라도 증설을 한다, 어디까지 한다가 나오는데 여기서 약간 팁 같은 거라면 리포트 보는 것도 리포트 보는 건데 지금 현대로템은 2024년 기준 연간 100대에서 120대 정도 생산할 수 있다고 회사에서 얘기를 하는데 전 100대로 넣을 거고 그리고 27년까지 증설이잖아요. 증설이거든요. 그러면 25, 26년 동안 이제 짓잖아요. 그러면 이게 항상 공장 증설 같은 거 볼 때는 돈이 얼마 들어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수. 그러니까 이 캐파가 얼마나 늘어나고 언제부터 가동이 되고 풀 캐파하고 100% 가동 언제 되는지 이거 세 개가 중요해요. 근데 요거 세 개는 IR에 전화해서 계속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 알 수 있냐? 말해주지 않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2027년까지 짓는다면 그러면 2028년에 100% 가동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전차 공장이 조립 공장이거든요. 사실상 지붕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공장을 다 짓고 나서 바로 가동에 들어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 거의 100%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요때 200대까지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증설 일정이고 이거 규모가 2027년까지 200대예요. 200대 증설 일정이고 네. 근데 이게 뭐 연장근로의 마법이 있잖아요. 생산 요소가 늘어날 수 있다. 근데 요거는 우리가 추정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 국내 항상 마진 10% 정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어차피 그것도 모르거든요. 그거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가정을 하냐? 폴란드 OP가 거의 30%, 40% 가까이 나온다는 걸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회사에 물어보고 해가지고 알아냈어요. 알아내서 이거 어떻게 분해하냐 하면 일단 지금 이렇게 못 벌던 시기 있잖아요. 이거 다 제하고 우리 수출이 나갔던 시기부터 보면 지금 여기가 쭉 한 데다가 이때부터 수출이 나갔잖아요. 정말 얼마 안 된단 말이야. 얼마 안 되면 그러면 지금 얘는 이꼴 얘거든요. 얘는 이꼴 얘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정도 벌던 곳이야. 원래 이 정도 벌던 곳인데 이거는 완전 없으니까 빵이죠. 근데 몇 대부터 수출이 터진 거란 말이에요. 쭉 터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 정확하게 계산해보면 방법이 있긴 한데 이거 증분만큼 해가지고 막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제일 쉬운 거는 그 10%라는 얘기 들었잖아요. 10% 넣고 계산해보면 돼요. 일단 10% 넣고 계산해보면 돼요. 여기 10%를 그냥 넣어요. 10%를 넣고 지금 수출이 터진 게 뭐 이때부터니까
최종적으로 이렇게 다 추정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컨센을 맞춰보는데, 아, 이거를 내가 더 높여 잡은 게 어디서 온 거지? 하면 대체로 탑라인에서 먼저 찾는 게 맞다. 비용에서 왔을 수도 있죠. 비용에서 조절해야 될 수도 있죠. 요거를 낮춰야 될 수도 있지만, 사실 비용단은 이쪽은 이제 캐시 스케줄하고 하면 되는데, 저는 요거까지 하면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잘 하지 않는 편이고, 결국 이 탑라인에서 우리가 가격을 어떻게 주고, 인도 스케줄을 어떻게 하고, 그 인도 스케줄 진행률 기준으로 어떻게 인식하고에 따라서 저 밑에까지 염량이 온 건데, 그래도, 지금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 모르는데 컨셉이 이 정도까지 만들어진 거면, 나는 여기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라는 게 결국 리리저로서, 주식 투자자로서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브레이크다운을 해놓으면, 만약에 이제 현업에 가서 애널리스트를 만났을 때 혹시 어떻게 추정하셨나요? 물어보면 이게 이용해서 그랬다, 이게 저래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 애널리스트 분들도 만나보면 증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주문이 너무 많아서 증설을 임의로 반영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저희랑 똑같이 한 거예요. 저희랑 똑같이 한 거고, 단가도 모르니까 단가도 최대한 합리적으로 추정한 겁니다.